12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서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어. 방역 지침은 우리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등등등 삶의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제대로 또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방역 지침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핵심만 추려서 간략하게 알려줄게. 정부는 지난 11월 1일에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일명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어.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던 터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한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어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의료 여력이 감소되었어. 그 와중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지. 그래서 정부는 12월 6일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어. 전국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강화 조치였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지. 그간 일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12월에 들어서부터 5,000명대로 급격하게 상승해 서서히 줄어드는가 싶더니 15일에 7,850명, 16일에 7,622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 일단 변경된 방역 지침은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돼.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 4인까지 이용 가능한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동석할 수 없고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가능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하니 연말연시에 흥겨운 모임과 파티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조금 씁쓸한 소식이겠어. 나도 조용하게 심야로 스파이더맨 보려고 했는데.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허용 인원에도 변동사항이 있어. 50명 미만이 모일 경우는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는 있지만 전원 접종 완료자여야만 해. 그리고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백신 패스를 확대해서 적용하고. 김부겸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 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해줬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백신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드리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니까 연말 장사에 타격을 입는 이들을 위한 금전적인 보상제도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 최근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자영업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길 때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거든. 반면에 일반인은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영업자는 안내와 검사까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150만 원인데 반면 백신 패스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손님에게는 정작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 도대체 징글징글징글벨이 아니라 이 징그러운 코로나는 언제쯤 끝이 날까? 이제 그만 이 답답한 마스크 좀 벗고 다니고 싶다. 작년 이맘때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떡해.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냐? 제발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마스크고 손소독제고 체온검사고 다 때려치고 맘 편하게 스키장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다.